국도 하나인데 찌개에다 그냥 같이 그냥 숟가락 스스로 막 담갔다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 지금 저는 그건 못 먹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형님은 밥을 안 남기더라고요. 왜? 어리니까 어린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저보다 12살이니까 어린 건 아니고 한참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못 남기죠. 아무리 남기고 싶어도 그걸 다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똑같이 밥을 담는데 아버지는 꼭 밥을 남기셔요. 그 남은 밥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습니다. 그게 밥이라고 하는 것은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남은 여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궁중에 들어가게 되면 궁중에 들어가도 그렇고 아니면 이 수라상에 나오는 수라상에 그 많은 음식을 임금이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배가 커도 못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 거기서 정말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먹고 나거나 아니면 한 젓가락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 다 못 먹으니까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그걸 누가 먹어요? 비빈을 비롯해가지고 저 밑에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왕궁의 이제 직원들이 다 먹는 거죠. 그것이 밥을 남기는 하나의 그 예법이 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도 밥을 남깁니다. 밥을 많이 먹다 남겨야만 나는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밥을 항상 남기게 돼 있죠. 인간은 남을려. 근데 요게 이 남을 여자에 나여자에다가 책받침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길도자죠. 길도자인데 요거는 길이 좁아요. 나 혼자 다닐 수 있는 올레길이에요. 자동차 못 다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올레길 같은 경우가 이 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악도 그러잖아요. 삼악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쓸까? 삼악도. 삼악도인데 이렇게 이도자 쓰기도 하고 이도자 쓰기도 해요. 이도자 쓰고 근데 비슷한 글자가 이거 쓰기도 하죠. 이 도로로자 쓰기도 하는데 이 도자 쓰게 되면 삼악도가 굉장히 좁은 길이란 뜻이고 이 도자 쓰게 되면 삼악도를 쓰게 되면 이거는 도가 아니고 뭐죠? 길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도의 길의 의미지만 이건 길의 의미가 아니라 갈래의 의미예요. 한 세계란 뜻이죠. 축생이라고 하는 세계, 악이라고 하는 세계, 지옥의 세계라는 뜻으로 세계의 뜻이고 어떤 공간의 뜻이고 어떤 나라의 뜻이고 지방의 뜻이지만 요거는 걸어가는 길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리고서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머리 숫자가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 게 또 있죠. 머리 혈자가 요 위에 요 점이 어디로 가요? 밑으로 오게 되면은 머리 혈자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위로 붙으면 머리 숫자가 되고 이 머리카락이 아래로 있으면은 목이 돼가지고 목항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혈은 머리혈인데 목을 밑에 목을 표시하는 거예요. 눈이 가운데 있고 눈 위에 있으면 머리수가 되고 눈 밑에 이게 있으면 우리가 수염 숫자가 돼야 되겠지만 수염 숫자가 아니고 뭐죠? 그냥 머리 숫자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밑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뭐 삼수변 이렇게 한다면 모름지기 숫자가 되잖아요. 발음은 수로 나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수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나루시라는 수염을 얘기하기도 해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밑으로 있으면 수염이고 위로 있으면 머리카락이 되죠. 그런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으뜸이잖아요. 가장 먼저 걸어가는 길이 도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유명한 라오츠라고 하는 사람이 타오이즘, 도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를 타오이즘을 설명을 했죠. 도에 대한 것. 그래서 이때는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란 뜻이고, 그리고 삼악도라고 했을 때 이 도를 쓰게 되면 진리가 아니고 뭐죠? 한 세계란 뜻이고, 아수라의 세계, 하늘의 세계,
인간의 세계, 축생의 세계, 지옥의 세계, 악의 세계는 뜻이고, 이 도자를 쓰게 되면 그 좁은, 아주 열악하고 좁은 길을 간다는 뜻이고, 이 로자를 쓰게 되면 이건 뭐죠? 이 로자는 발족자 옆에다가 각각 쳤었죠? 발족자 옆에. 각각 쳤을 때는 발이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냥 자유로운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로운 길. 이 도로는 큰 길이고, 굳이 길을 얘기하면 이 도로는, 이 도와 이걸 합해가지고, 이거는 자동차도 할 수 있고, 비행기도 할 수 있는 길이고, 배도 할 수 있는 길을 다 이 도를 써요. 근데 요즘은 이거보다는 이걸 많이 쓰지만은, 왜 그 영어에도 스트릿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에비뉴가 있는 것처럼, 이것처럼, 가로의 길이냐, 세로의 길이냐에 따라가지고서 이렇게 발음을 달리 하는데, 영어에는. 그렇죠. 이것처럼, 이 도와 이 도는 약간씩 그런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가 가로로 되어 있는 도로고, 이건 세로로 되는 도로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발족자가 있는 것처럼 각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자유롭게 가는 길이 로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나물 여자에다가 책받침을 하게 되면은, 도가 되는데, 그 도는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게 먹는다는 행위는 이게 밥식자인데, 여기에다가 하품할 흠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자가 돼요? 마실 음자가 되잖아요. 마시는 사람이 뭐, 그냥,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입을 벌려서 하품을 벌리고, 이렇게 들이붓잖아요. 그냥 하품할 흠자를 옆에다 쓰는 거라서 마실 음자가 되는 거예요. 마실 음자. 이 오른 글자를 알게 되면, 여기 하품할 흠자네? 요 오른쪽에 하품할 흠자예요. 하품할 흠자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먹기는 먹는데, 하품하듯이 먹으니까, 이건 마시는 걸 거야. 이렇게 의미를 풀면 됩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이 하물을 만들 때 그런 의미를 만들었으니까요. 윤달은 남아서 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정자는 워낙 이제 이게 많이 유명하니까 더 표현하지 않겠고요. 해세자는 뭐죠? 해세. 해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작을 숫자죠? 네. 작을 숫자는 이렇게 작은 데에 사람은 작은 데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작은 데에 머물고자 하는데 그 머물고자 할 때 어디에 머물죠? 이게 숫자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가 있는데 요게 두 이자가 두 이자를 넣어도 되고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하나를 넣으면 개숫자가 되고 두 개를 넣으면 어때요? 두 개를 넣으면 밑에다가 불화자가 아니고 적을 숫자이기 때문에 역시 두 개를 긋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냥 멸한 열자가 아니고 적을 숫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젊음에 머물고 싶어 한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해설자죠. 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라고 하지만 그건 숫자로 내버려 두고 정말 나는 그래도 나는 안 늙고 싶어. 이게 이렇게 되면 적을 숫자가 아니고 뭐죠? 부피가 작다는 작을 쏘고 요게 붙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숫자가 적은 적을 쏘예요. 그래서 젊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해세자를 갖다가 요 두 글자를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 두 글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글자를 볼 때 정말 비슷비슷한 글자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멸한 글자잖아요. 개가 이게 개 숫자거든요. 개는 뭘 먹어치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옛날부터 일식이나 월식을 할 때 시골 사람들은 개가 달을 먹었다. 개가 해를 먹어서 없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 숫자를 넣어가지고 먹어치우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요건 또 이게 요 글자만 요건 지금 여러분 혹시 중국에 가게 되면 요 글자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가게 되면 이렇게 쓴 글자를 저를 볼 거예요. 이렇게 요거의 간체자입니다. 전체의 간체자예요. 요거 11글자의 간체자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 빼고 가운데 거만 가지고 요 11글자 써요. 지금도요. 이건 간체자예요. 중국에 가가지고 요런 글자 쓰면 이거 11글자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에 중국 발음 미에입니다만 11글자인데 물이 와가지고 다 씻어가고 물이 나서 다 태워버리고 물이 창으로 다 도륙시켜서 없애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창으로서 다 죽여버리고 개가 와가지고 개숫자니까 이렇게 개가 와가지고 다 물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물이 나서 물이 큰 홍수가 나서 다 없애버려서 그게 멸한 글자가 돼버린 거예요. 멸한 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처럼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 감출장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제도 봤습니다만 이게 이건 장수란 뜻의 장수예요. 장수 아시죠?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는데 이건 무관 쪽이에요. 장수가 이렇게 이건 장수가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인데 그 장수는 장수인데 진짜 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 어떤 무기죠? 마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무기. 그 사람이 뭐죠?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신하예요. 이 신하 신자는 이 사람은 물론 신하, 장수도 문관도 신하고 무관도 신하예요. 다 임금의 신하지만은 특히 무관으로서 신하든 아니면 문관으로 신하든 이 신하 신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되죠?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위에는 여기다 초도가 들어가죠. 감출장자 보면 초도가 들어가는데 신하 신자 이렇게 쓰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정확히 쓰면 이렇게 씁니다. 신하 신자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하 신자예요. 이 신하 신자인데 이 신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게 의미예요. 내가 우리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요. 해가지고 지가 막 앞에 나서 버리면 지가 문제 생기는 거죠. 주연이 있으면 조연은 살짝 뒤로 숨어주는 거예요. 임금을 모시는 사람이 자기가 잘난 척하고 앞에 나서면 그 사람은 잘리는데 대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잘립니다. 그래서 신하라고 하는 거는 문관이든 무관이든 간에 신하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감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감춰? 풀섭 속에 자기를 감추듯이 감추는 거예요. 풀섭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감춘다고 자기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풀섭 밑에 그냥 들어가서 살짝 몸을 숨겼을 뿐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장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에 감출장자 썼죠? 추수동장에서. 네. 그런데 그것처럼 어떤 글자를 놓느냐에 따라 다르면 신하 신자가 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신하 신자? 신하 신자는 이게 얼굴 모습을 옆으로 놓은 거예요. 옆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90도로 다 90도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0도로. 90도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해도, 이렇게 된다가, 이렇게 되겠죠. 90도로 놓으면, 이걸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사람의 눈이고, 코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냥 신앙은 뭐예요? 엎드려가지고, 자기 얼굴이 엎드려진 모습을 그리는. 신하라고 하는 것은 임금 앞에 자기를 부복시켜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똑바로 도는 모습이잖아요. 여기 눈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그냥 정면에서 바라본 건데 이 신하 신자는 이걸 갖다가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으면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신하라고 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임금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부복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하심자의 의미입니다. 재밌죠? 네. 재미없는 분에게 재밌죠? 그러니까 대답하실 수 없지 뭐. 엄청 재밌어요. 그래요? 그래서 윤난이 남아 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율려조양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율려조양이에요. 이 여자가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쓸걸? 이 구성이. 네. 요것만 쓰죠? 네. 율려조양. 율려조양인데 이 율자는 그 자율하듯이 붓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을 율이라고 해요. 우리가 붓을 딱 들고서 이렇게 아주 그냥 자유롭게 초서를 써나가잖아요. 이게 전서라든가 행서가 아니고 해서가 아니고 이런 뭐 예서가 아니고 초서를 쓰는 사람들은 붓을 정말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초서를 쓰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율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붓은 붓인데 정말 자유롭게 쓴다. 근데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니고 모든 붓은 정성을 다해서 천천히 힘을 주어서 그러나 정말 그 제대로 쓰는 거죠. 이 왼쪽에 이게 뭐냐면 천천히 걸을 촉이에요. 천천히 걸을 촉자예요. 그래가지고 요 천천히 걸을 촉자에다가 이것 때문에 천천히 걸을 척자를 붙이게 되면 촉 그래가지고 요것도 같은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요게 두 글자를 갖다가 두 글자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데칼코마니 기법이잖아요. 같은 걸 갖다가 적었다가 다시 하니까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요거를 그냥 이렇게 삐딱하게 안 하고 그냥 두 개를 이렇게 거서 그렇지 같은 글자예요. 두 개의 발이 나가면 이렇게 나가는 게 촉촉촉촉 나가는 거여서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저기 신발을 신으면 우리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뚜벅뚜벅.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신발을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자박자박이 아니라 그냥 뭐 촉촉촉촉 그래서 소리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요 단일 행자에다가 단일 행자는 그 두 개의 발자국이 움직이는 그 의성어를 가지고서 단일 행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천천히 걸을 촉이라고 해요. 천천히 걸을 촉, 척이라고 발음하는데 어느 쪽이 지는데 둘 중에 어느 한 척이고 어느 한 촉이에요. 찾아보고 나오겠지만 그래서 정말 붓글씨를 쓸 때 힘을 다해서 천천히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신속하게 쓰라고 해가지고 유인데 어쨌든 여기는 자율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법층 여자인데 요 법층 여자에다가 왼쪽에다가 사람 자 붙이게 되면 반려가 되죠. 반려가 누구예요? 내 짝이잖아요. 내 짝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반려자 그러면 내 아내고 내 남편이 반려자잖아. 그 여자인데 이 사람 인연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토마리의 뜻입니다. 도토마리 아세요 혹시요? 모르세요? 배를 짤 때에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도토마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도토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게 실 감는 게 아니고요. 실 감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이게 실 전체를 감는 거예요. 전체. 이게 여기 배를 짤 때 저 앞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배틀이 돼 있으면 이 맨 위에 거기에 도토마리가 있어요. 여기에 실이 쫙 날줄이 걸려 있어요. 날줄이 쫙 걸려 있어요. 이 밖으로 이렇게 뭐냐면 도토마리 밖으로는 그냥 실이 밖으로 안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일자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실이 쫙쫙쫙 걸려 있는데 이게 다 튕겨 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튕겨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도토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여기를 굳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도토마리를 갖다 옆으로 세우는 건데 이건 뭐냐면 실자는 도토마리에서 온 거예요. 도토마리는 뭐냐면
반드시 날줄과 시줄이 만나기 위해서는 도토말이라고 하는 그 배틀의 상징이에요. 배틀을 떠나서는 옛날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요즘은 다 어디서 만들어요. 그냥 천 만드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방지공장에서 다 만들잖아요. 다 만드는 옛날에는 다 개인,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직접 배를 짜셨지만 집에서 배를 다 짜십니다. 근데 지금 집에서 배를 짜는 그게 도트마리가 이건 서 있지만 옆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여라고 하는 것은 위의 잎과 아랫잎이 만나는 거예요. 위의 잎과 아랫잎이 만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화음을 지른다는 뜻입니다. 화음. 키스의 의미가 아니고 화음을 지르는 건데,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서는 반드시 두 개의 화음이 되는데, 하나는 양의 음이고 하나는 음의 음이에요. 양의 소리와 음의 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율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이율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도레미 파솔라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공상각치우라고 되어 있지만 그 12이율이라는 12율려가 있어요. 6율, 6려. 6개의 율과 6개의 여가 있는데 6개의 율은 양음이고 6개의 율은 음은 6여예요. 그래서 6개의 율과 6개의 여의 소리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뭘 하죠? 조양이 되는 거예요. 양을 고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을 고른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포지티브만 얘기할 뿐이지 네거티브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포지티브잖아요. 그늘음자 쓰게 되면 뭐죠? 그러면 여기 네거티브죠. 근데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음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조양 하나만 붙인 거예요. 이 속에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6율, 6려 중에서 6율만 하면 양이 되고 6려는 음이 되는데, 그냥 율려로서 한다면 율과 영의 양이라고, 율려라고 하는 것은 양과 음이 다 있는데 음장을 그냥 빼버리고 율려 조양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의 소리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지아 씨가 이 율려 조양, 율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분이 나중에 원래 이 양반이 1941년생인데 이 양반이 원래 아주 완벽한 이렇게 신진 세력이었고, 그리고 아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보적이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무슨 이명박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보수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하든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 율려 운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율려 운동을 통해가지고 진보에서 보수를 끌어안는 그러한 쪽까지 아마 사상의 전환을 가져온 것 같아요. 6율이 보수라고 한다면 6려는 진보거든요. 숨어서 그늘 속에서 활개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음이라고 하면 숨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하라든가 이런 말을 쓰듯이 좌향 사람들은 보면 거의 다 숨어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드러나서 하게 되면 임금한테 잘리니까. 그런데 그 진보라든가 좌파는 다 이렇게 그늘음자 쓰지만, 원래 이 양반이 그늘 속에서 있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진보를 부르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내가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도 우리가 끌어안아야겠네 라고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율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개는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
남자의 소리와 여자의 소리, 양의 소리와 음의 소리,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서 하는 것 갖다가 율려조양이라고 해요. 율려조양은 제가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온다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율려를 정말 잘 썼어요. 제가 보니 잘 쓴 것 같아요. 한번 그리고 조양이라고 하는 조는 뭐죠? 조는 고를 조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피아노 같은 건 이렇게 잘 안 맞으면 뭐래요? 조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 조자 이 조와 이게 맞으면 조율이 되는데 피아노의 소리를 제대로 맞추는 거가 조율이라고 해요. 이건 율조가 됐지만 같은 뜻이죠. 근데 이게 고르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르게 한다는 뜻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누구한테 왔냐면 바로 주공으로부터 왔습니다. 주공. 그 주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공. 네, 주공이에요.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주공이에요. 공자보다도 한 600~700년 전, 700~800년 전 앞서 있던 사람. 공자가 기원전 5세기경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기원전 한 1200년 전쯤 사람입니다. 주나라 때의 공을 임금이시는데 주공이라고 하는데 이 주공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뭐를 만들었어요? 시경도 만들고 이분이 뭐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주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공의 말씀원자, 주공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을 평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가 된 거예요. 요 속에는 주공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주공의 언어.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고를 쪽으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공의 말씀에서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주공의 말씀이 뭐죠? 시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주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자가 지은 게 아니라 공자는 그 주공 당시의 그 시를 갖다가 옛날 시를 갖다가 하나의 시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쓴 게 아닙니다. 시를요. 주공인데 말씀원자는 이건 말할 필요 없이 이제 말씀원자는 이게 원래 저거예요. 좀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롭다는 뜻인데 이 주자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멀경입니다. 멀경. 멀리 이렇게 멀경.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길할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길하는 거예요. 온 우리를 이게 멀경이니까 온 우리를 다 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주공의 말씀이다 이거죠. 온 우리를 길하게 만드는 주공의 말씀이 고를 조자라 해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나중에 또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도 잊어버리는 게 맞고요. 조금만 더 율려 조양까지는 하고서 이제 일단은 좀 잠깐 쉬겠습니다. 이 양자는 보면은 그림자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를 들이오는데 이게 볕 양자는 볕. 이 볕이 있어요. 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있죠. 빛. 볕하고 빛하고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볕은 따뜻함하고 빛은 환한 거. 볕은 따뜻한 것이고 맞습니다. 이건 열의 의미가 있고 이것은 밝음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 둘 속에는 요 빛 속에는 또 뭐가 있죠? 컬러가 들어있습니다. 색깔이 들어있어요. 요 빛 속에는 우리가 이걸 빛 이렇게 되면 빛 광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밝음의 뜻이고 빛 색자 쓰기도 해요. 이거 같은 빛인데 같은 치읓 받침인데 빛색 그러면 컬러의 의미죠. 요거는 라이트의 의미고 요거는 컬러의 의미래 가지고 같은 빛 속에도 이렇게 빛으로 보느냐 밝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컬러로 보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저 밖에서 온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그 뭐죠? 햇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햇볕입니다. 햇볕 속에는 빛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 빛은 크게 몇 개로 되어 있어요.
7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로 이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크게 7가지 색깔인데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빛이 컬러가 들어 있어요. 근데 스펙트럼을 통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면 잘 몰라요. 소나기가 내리고 난 다음에 막 개일 때 이렇게 막 이게 안개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잖아. 날씨가 더울 때 소나기가 오니까. 그러면 오르는 그 구름 그 안개와 구름 그 사이에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태양 반대쪽에 비춥니다, 항상. 반대쪽에 비추는데 그게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를 보고서 옛 사람이 뭘 만들었죠? 생각해냈죠? 스펙트럼! 생각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생각해서 해보니까 태양빛을 받아보니까 태양빛 속에 정말 7가지 색깔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인가? 네. 아니죠. 근데 빨강, 주홍, 주황이죠. 노랑, 초록, 파랑, 남빛이죠. 그 다음에 보라빛인데 요쪽 바깥쪽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보면 이쪽 바깥쪽이니까 적외선이에요. 이게 붉은 적자잖아. 이게 적외선이고 적외선인데 이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요. 그런데 이 보랏빛은 뭐죠? 보랏빛은 보랏빛 자자가 있어요. 자자에서 자외선이에요. 바깥쪽이니까 보랏빛 바깥쪽이기 때문에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인데 이건 파장이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보통 우리가 장단이라는 말 쓰죠. 길다 짧다. 단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보통 장단이라고 해요. 길다 짧다라는 것은 장과 긴 장자와 짧은 단자를 이렇게 묶고 보이면 됩니다. 적외선은 앞에 그러니까 장난하듯이 앞에 오는 건 장이고 뒤에 오는 건 다 짧은 단자 단양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적외선은 파장이 짧고 자외선은 파장이 긴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장단이니까 보통 장단이라고 하니까 앞에 빨자가 먼저 쓰니까 그쪽은 장이고 이쪽은 단 짧을 때는 단이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면 빨리 외울 수가 있어요. 저는 내년 외울 때 그렇게 외웠는데 파장이 이것과 저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7가지 색깔밖에 못 봅니다. 그 외에는 색깔이 안 보여요. 반드시 이것은 어떤 기구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어요. 근데 이 자외선, 적외선도 어디에 있죠? 햇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7가지 색깔로 있는 게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다 저 멀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갔다가 우리가 AU라고 그러죠. AU라고 하는데 1AU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갖다 1AU라고 그래요. 1AU 거리에서 온 그 태양빛 속에는 태양볕도 좋고 빛도 좋아요. 그 속에는 빛도 있고 컬러도 있고 있어요. 그 볕은 뭐예요? 열이죠. 열. 이거 보고 이렇게 돼 있나? 여기 하나 점이 있나? 있나? 있어요. 하나 점이 있죠? 이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좀 그래요. 대륙이라고 하는 게 뭐는데 대륙은 나중에 제가 다시 쓸게요.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흑토자잖아요. 그리고 흑토 밑에 8팔자 쓰고 다시 흑토자가 있죠. 그러니까 대륙과 대륙, 땅과 땅이 확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륙이라고 해요. 좁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땅과 땅이 서로 연결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8팔자는 확장이죠. 확장되어져 가 있는 게 그게 대륙이에요. 근데 대륙은 어떻게 되죠? 둥근 고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둥근 한자예요. 둥근 고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퍼졌어요. 그냥 쫙 퍼져가지고 늘어났어요. 만나면 커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고무 형태로 둥글게 돼 있어요. 둥근 한자예요. 고무 형태로 둥글게 되는데 그 둥근 게 뭐를 내요? 열을 냅니다. 사실 지구는 우리가 식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이 없는 줄 알지만 땅 속으로 타고 들어가면 지구는 열 덩어리, 불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표 위에 사니까 모르지만 땅 속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풍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저 원자력 같은 건 다 진짜 원자력 폐기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그거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면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우리는 어디죠? 중국의 동쪽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서해바다 저쪽이지만은 그 서해바다 쪽 동쪽으로다가 원자로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수십 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원자를 만들거든요. 그 원자력 발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디예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북쪽에 있잖아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으면 바람이 편서풍이 붑니다. 적도 남쪽은 다른 쪽 다르게 보겠지만 적도 북쪽은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나라 고리 원전이라든가 저쪽에 그 울산에 있는 그런 울진이 거기 그 원전이 파괴되면 문제가 되면 그게 바람이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갑니다. 그 영향이 일본으로 가지만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중국에서 만약에 원자로가 파괴가 되거나 문제가 되면 그 모든 게 다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로 옵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원자로가 무섭다고요. 그게 다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 문제가 커지겠죠. 엄청 커집니다, 이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열 에너지가 다 어디서 왔어요? 원래는 태양에서 온 거예요. 이 지구의 열 에너지도요. 저 속에 있는 뭐죠? 그 지열과 그런데 앞으로는 원자로라든가 풍력발전소라든가 요즘은 또 태양열 그거 하잖아요. 태양열도 좋지만 정말 이 땅 속에 있는 열을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열이라고 해요. 지열을 뽑아내면 지열 속에는 어마어마한 열이 들어있어요. 지열을 뽑아내면 엄청난 열이 있는데 그 열 때문에 우리 지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 속에 열이 없고 지구가 불덩어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지표로 다 덮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열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지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담요를 두껍게 깔아놓는다 하더라도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사는 거지. 방바닥이 냉골인데 담요만 두껍게 깐다고 그래가지고 안 춥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방바닥에 따셔야만 따뜻해야만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대륙과 대륙은 둥글게 돼 만나가지고 지구를 이루는데 지구는 둥글게 돼 있어요. 그 지구는 반드시 열을 가지고 이건 무슨 말이죠? 연화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은 불꽃인데 불이 퍽퍽 올라오는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화자 같은 뜻이에요. 연화발인데 연화발이 붙어있다고는 불화장이 밑에 붙은 것 같아서 대륙은 불덩어리다는 뜻이에요. 이 지구 불덩어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볕에서는 이렇게 많은 열을 가지고 있고, 이 열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빛과 볕은 같은, 같은 건데, 그 기능에 따라가지고, 열로 봤을 때는 볕이라고 하고, 볕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봤을 때는 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얘기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컬러가 들어있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것도 뭐가 빛이 있으면 반드시 빛은 뭐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 지금 그림자 얘기했어요. 그림자가 없는 빛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데 왜 그림자가 있냐? 바로 이 언덕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덕배기, 언덕 붙자거든요. 언덕배기가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